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태원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아날로그입니다. 예. 요즘에 날도 덥고 그런데 저 집에 좀 짱 박혀가지고 요즘에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LP 듣는 게 요즘에 낙입니다. 그렇죠. 피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아날로그 전체 시스템에서 뭐 턴테이블과 토남, 뭐 카트리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있는 어떤 브릿지 같은 상당히 중요한 제품이 있죠. 포노앰프입니다. 예, 포노앰프에 대해서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준비한 제품은 프리마 루나에서 새로 발매된 따끈따끈한 진공관 앰프입니다. 김표님도 프리마 루나를 많이 익숙하시죠? 그렇죠. 한 몇 개월 동안 에버 400 뭐 모노블록, 예. 그다음 뭐 에버 300 인티 앰프 예. 여러 가지 쓰면서 얘네가 네덜란드 회사잖아요. 네. 정말 스트레스 없이 진공관 앰프 만드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프리마 루나다. 그런 네.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시스템에 뭐 다이알로그 HP부터 해서 에보 400까지 계속 저는 그 집에서 이 프리마 루나를 오래 좀 즐겼는데 프리마 루나가 사실은 이 포노 앰프 쪽에서는 뭔가 따로 단품으로 발매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내부에 어떤 모듈 형태로 옵션으로 장착하는 그거는 있었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독립적인 셰시의 포노 앰프를 출시를 했습니다. 프리마 루나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이 사장 대표 외에 알고 보니까 네덜란드 쪽에 웹진, 매거진에서 읽은 내용인데 프랑스의 자디스 출신의 엔지니어, 그리고 뭐 골드문트에 있었던 어떤 또 인재들, 그리고 또 미국 북미 쪽의 업스케일 오디오, 그쪽의 대표, 뭐 이런 분들한테 좀 컨설팅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설립자 이분도 험한 반덴 둥행, 약간 느낌은 발음 자체로만 보면 약간 베트남 이런데 이제 네덜란드 태생이고 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가 오디오 수입사를 디롭 오디오라는 데를 설립을 하다가 98년에 직접 CD 플레이어를 막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엔지니어 겸 기획자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3년에 여러 이제 엔지니어들을 규합을 해서 이 프리마 루나라는 브랜드를 진공관 앰프 전문 브랜드를 론칭을 한 거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에보 100 진공관 포노 앰프입니다. 에보 100 그 이전에 인티 앰프가 있었죠. 인티 앰프의 그 셰시 디자인이랑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전면은 일반적인 그 풀사이즈 기기에 비해서 좀 작습니다. 28cm 가량 정도 되고요. 근데 뒤로 상당히 깊어요. 뒤로 한 40cm 가량 깊이를 보이고 있고요. 앞에 보면은 또 그릴, 그릴 이게 되게 멋있습니다. 그릴 상당히 멋있고 이거 탈부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노브가 두 개 있는데 김편님 쪽에 있는 거는 로딩 임피던스 조절하는 거고 제 쪽에 있는 노브는 게인 조절 노브고요. 뭐 뮤트, 온오프라든가 그다음에 MC 이런 거 선택 버튼 이런 게 전면에 다 늘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사이드 편에 이제 온오프 오른쪽 사이드 제 쪽에는 이제 커패시턴스 조절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진공관 포노 앰프라고 하면은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솔리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지만, 그러니까 프리마 루나가 항상 그 인티 앰프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면은 진공관 앰프 이전의 고전적인 진공관 앰프보다 훨씬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프로텍션 기능이라든가, 그렇죠. 안전장치. 그다음에 뭐 앰프 같은 경우는 튜브 롤링.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어댑티브 바이어스 방식. 그렇죠.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튜브 롤링을 이제 뭐 오간도 했다가 빈간도 했다가 뭐 EL3에서도 했다가 KT150도 막 하고 뭐 그런 재미가 있는 진짜 진공관에 푹 빠진 사람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딱 보면은 그 설계 의도가 진공관의 음질을 최대한 즐길 수 있대 그 인터페이스 편의성에 있어서는 트랜지스터 제품에 그런 거 못지않게 만들겠다. 그래서 진공관 앰프에 대한 어떤 진입 장벽 이런 거를 굉장히 낮추는데 많이 기여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은 RCA 입력 한조, 출력 한조 이렇게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면 앞쪽에 진공관이 4발, 그 다음에 뒤쪽에 진공관이 또 4발.
네. 이렇게 있어요. 앞에는 12AX7. 그렇죠. 예, 쌍 3국관 요거를 활용합니다. 이거는 이제 mm단 증폭에 활용되는 진공관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mm뿐만 아니라 MC 증폭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MC 증폭도 진공관이 쓰여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 진공관 폰앰프들 보면은 mm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MC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내부에 이제 헤드앰프나 아니면 승합 트랜스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헤드앰프도 TR 방식을 써갖고, 예.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인데 사실 MC 파트는 승합 트랜스 아니면은 TR이 담당을 하는 그렇죠. 게 대부분 예. 99%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 뒤쪽이 아까 이제 촬영 전에 한번 열어봤는데 뜯어봤어요. 뒤에 예. 문을 뒷문이 역시 하나 있습니다. 쌍쌍극관이 6922 네. 채널당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MC가 먼저 신호가 들어오면 일단 10배를 증폭을 한 다음에 그렇죠. MM 단으로 넘겨주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00배 증폭을 하는 건데 예. 처음에 10배 증폭을 하는 게 6922이 네. 채널당 하나씩 들어가서 증폭을 하고 나서 네. 좀 전에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12AX7으로 이루어진 MM 단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MM 신호가 들어오면은 그냥 12AX7이 그렇죠. 자체적으로 네. 증폭을 하고 MC가 들어오면은 6922를 거친 다음에 얘한테 들어온다. 네. 요 메커니즘 흐름을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MC 쪽은 개인과 그 로딩 임피던스가 모두 또 조정이 돼요. 일단 MC 쪽에서 증폭하는 게 이제 20dB이잖아요. 그리고 MM 쪽이 40dB. 이게 최대치고, 최대치가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60dB이고, 이제 개인은 3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60dB, 그 다음에 56dB, 최소 52dB. 그렇죠. 이렇게 3개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김편집 쪽에 있는 이제 로딩 임피던스. 이게 MC 쪽에 필요한 거죠. 그 MC 카트리지 내부 임피던스에 따라서 보통 네. 이제 10배를 많게 해서 이제 로딩 임피던스를 결정을 하는데 50, 100, 200, 500, 1000 네. 그러니까 1kΩ까지 그러니까 네. 5개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요 앞에 노브 2개는 전부 다 MC 전용 노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뒷열에 이제 이 앰프의 굉장히 독특한 또 설계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김표님 이 뒤쪽에 있는 진공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이건 이제 전원부 관련인데요. 일단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많이 이제 그 진공관 앰프에서 정류관을 많이 쓰잖아요. 아, 예. 보통은 이제 진공관 앰프도 다이오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를 써갖고서 이제 정류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정류는 뭐냐면 처음에 전원 트랜스가 이제 승합이든지 감압을 AC가 그대로 온단 말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DC로 처음 바꿔주는 게 네. 정류인데 예. 이 정류 역할을 OAR4라는 네. 그러니까 이 진공관계의 다이오드가 담당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채널당 하나씩 해서 이제 DC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까지는 보통의 이제 어떤 설계 아키텍처인데 이 양옆에 있는 5국간 EL34가 제가 봤을 때는 에버 100에 가장 두드러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두드러지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요 뒤에 숨어 있는 6922이 네. MC 증폭을 담당을 한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EL34 그러면은 이제 뭐 특히 뭐 유니슨 리서치에서 싱글로 써갖고 그렇죠. 정말 유명한 대부분 출력관으로 많이 출력 쓰죠. 증폭관인데 예. 얘는 정전압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일정하게 그러니까 영어로 말씀드리면 콘스턴트하게 예. 정전압이 나오게끔 얘가 전원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은 이제 그 파이 방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운데 코일 있고 병렬로 2개 커패시터를 연결해 갖고 일종의 로우 패스 필터를 만들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리플을 아까 이제 앞에 정류관이 만든 DC가 불완전한 DC이기 때문에 거기서 리플을 제거해 주는 거를 보통은 이 코일하고 커패시터 패시브 방식을 쓰는데 얘는 액티브 방식을 쓴 거예요. 진공관을 통해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말 그대로 정전압에 가까운 전압을 출력하는 장치로 진공관을 썼다. 그런데 왜 이 EL34를 썼냐? 네. 그걸 한번 좀 따져봤더니 얘네가 EL34를 정말 좋아하는 일단 브랜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전압 진공관을 쓰려면 내부 저항이 무조건 낮아야 하기 때문에 얘네가 공식적으로 5국간이지만 내부적으로 3결 접속했다. 아, 네. 트라이오드 접속을 했다. 그래서 내부 저항을 확 낮춘. 그래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EL34를 3결 접속, 트라이오드 접속을 하면은 325ohm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325ohm이면은
그 300B 예. 직열상극관의 반밖에 안 되는 수치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 저항이 낮아야지 정전압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 때문에 5극관을 쓰되 3개월 접속해서 썼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진공관을 정전압 회로에 투입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보다도 깨끗하고 정확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전원부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점은 여기에 필요하려면 또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전원 트랜스가 정말 좋아야죠. 좋아야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뒤쪽에 보면은 왼쪽에는 진공관, 그리고 오른쪽에 전원 트랜스, 그렇죠. 예,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진공관 앰프의 소리를 좋아하지만, 진공관 앰프의 좀, 그 접근 용이성이 좀 별로 안 좋고 불편하고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은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진공관은 MM 방식 진공관 포너 앰프를 쓰고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에 승합 트랜스 따로 구입해서 따로 연결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 프리마루나에서 좀 사고를 하나 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개인적으로 또 감탄했던 게 이 증폭관 뒤에 있는 육구들도 그런데 네. 이 쉴드 케이스 안에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 포닉 노이즈까지 그쵸. 이제 딱 완전 잡아주는 거 보면 전문 브랜드가 만든 첫 번째 포너 앰프다. 네. 아주 인상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인상은 좋은데 퍼포먼스가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청구하면서 그 사용한 제품들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포너 앰프는 요거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턴테이블은 독일의 트랜스로터 Z3 MK2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트리지는 다이나벡터의 DVX2H, 그러니까 고출력 카트리지예요. 2.8mV짜리이고요. 내부 임피던스가 150옴. 입니다. 그래서 MC로 세팅을 했어요. MM 쪽에 세팅을 했더니 너무 좀 게인이 너무 작아서 예, 저는 MC로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게인은 아까 56dB 정도로 맞췄고,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는 아까 1kΩ 예, 1kΩ로 했죠. 예,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세팅이 상당히 좀 MC 쪽 이런 쪽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예, 매뉴얼 보고 잘 따라하시면 됩니다. 프리앰프는 클래스의 CP800 MK2,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제가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패스랩스의 XA 60.5 클래스 A 증폭하는 모노블록 파워앰프고요. 스피커는 라포트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세 곡 이어서 들어보시죠. 어린 꿈이 놀던 들판을 지나 아지랑이 피던 동산을 넘어 나 그리운 곳으로 돌아가네 멀리 돌고 돌아 그곳에 담벼락에 기대 울던 작은 아이 어느 시간 속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 시스템이 이제 제 전면에 있는 뒤에 보이는 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우측 사이드에 시스템을 마련해놨는데 그 시스템에서 주로 LP를 들어요. 턴테이블 저쪽으로 옮겨버렸거든요. 근데 저게도 디지털 시스템도 있어요. 오랜더랑 코드, 예. 슈거 TT2, DAC 이렇게 통해서 음악을 많이 듣는데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포노앰프가 이제 서더랜드 PHD, 예, 뭐 알카라인 배터리 이렇게 쭉 들어가는 이 포노앰프인데 저거는 예전에 뭐 어쿠스테크 뭐 스튜디오 뭐 이런 데에서도 많이 쓰고 그랬던 포노앰프거든요. 근데 저거를 쓰다가 이걸로 이제 딱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포노앰프만 딱 바꿨는데 포노앰프로 인한 이런 차이가 일단은 음색에서는 약간 완전히 다른 편에 서 있는 음색이네요. 일단은 되게 부드럽고 그리고 입자가 상당히 고와요. 그리고 그러니까 촉감 자체가 좀 뭐랄까 이렇게 서덜랜드는 이렇게 단단하고 이런 거라면 얘는 좀 폭신폭신 말랑말랑한 예, 그런 느낌들이 일단은 상당히 귀에 많이 들어옵니다. 예, 저도 제 시청실에서 쓰는 거는 진공관 예, 그렇죠. 잖아요. 그 원래 포노 앰프인데 네. 역시 이 진공관 앰프 딱 첫인상은 TR 포노 앰프에 비해서 헤드룸이 넉넉하다. 아, 예.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찢어지는 소리를 낼 걱정을 조마조마 안 해도 된다는 거를 네. 첫 곡부터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프리마루나 그 에버 400, 에버 300 때도 느낀 건데 얘네가 소리가 상당히 좀 뭐랄까 되게 섬세하고 여성적으로 막 이런 계열은 아니고 아, 예. 어떻게 보면 중성 쪽에서 남성적 요 사이 어딘가에서 예. 좀 더 푼하고 넓게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이미지인데 예. 포노 앰프도 역시 그 시그니처 예.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두 번째 곡 뭐 이런 곡들이나 세 번째 들었던 이거 뭐 바이올린 협주곡이나 저는 이런 데에서 들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승합 트랜스는 많이 사용 안 했는데 예전에는 진공관 포노 MM 전용 진공관 포노 앰프에다가 승합 트랜스를 매칭해서 많이 썼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좀 쓰다 말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승합 트랜스를 쓸 때 뭐 이점들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배경 잡음도 많이 없고 굉장히 깨끗해지고 뭐 그런 건 있는데 승합 트랜스를 쓰면 저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물론 뭐 고가의 하이엔드 승합 트랜스를 쓰면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그래서 헤드앰프 방식, 예,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의 그런 포노앰프를 주로 사용했는데 이 포노앰프는 MC단까지 이제 진공관으로 증폭하는 그 점 때문인지 대역폭에서 어떤 손해를 본다든가 아까 김 편님 말씀하신 뭐 다이내믹 레인지 뭐 이런 부분에서 절대 그 솔리드 스테이트에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구들이라는 진공관을 쓰니까 승합 트랜스를 하면 뭔가 좀 왜곡을 시키고 착색을 시킨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중역이 상대적으로 도톰하긴 한데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고역하고 저음이 빠져나간다는 또 반대 극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승합 트랜스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진공관이라는 증폭 소자를 쓰니까 예. 어떻게 보니까 특히 중고음이 되게 개운하고 맑게 들린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아까 뭐, 혼악기라든가, 뭐, 바이올린 이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어깨 리니어하게 쫙 올라가는 그 시원시원한, 열려있는 고역을 들려주더라고요. 그렇죠. 승합 트랜스 아주 고가 아니면은 이 고음이 그냥 롤오프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좀 부자연스러운 고음이 나오는데 예. 여기서 이제 특히 세 번째 곡 바이올린 같은 곡에서는 네. 위로 쭉쭉 뻗는 게 정말 고해상도 DAC를 듣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육구들이라는 진공관을 MC단에 썼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 2L34를 정전압 진공관으로 전원부에 네. 투입을 한 효과, 네. 이 두 가지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요즘에 저도 뭐 LP를 요즘에 좀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포노앰프와 좋은 턴테이블 카트리지 통해서 LP를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에버 100 포노 스테이지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에버 200, 300도 상급 나올 포노가 가능성이 있죠. 나오면은 예. 진공관을 어떻게 또 변화를 줄지 네. 이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에버 300, 400 되면 튜브 롤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렇죠. 그것도 되게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리마 루나에서 오랜만에 출시한 신제품 에보 100 진공관 포노앰프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원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